자, 이번 시간에는 비교적 우리가 조금 우리 전공에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떤 기초적인 베이스를 위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재미가 덜했을 수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늘 일할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해두고 일을 해야 하는 우리 조명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색깔을 전반적인 색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조명에 있어서 색을 논하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색에 대해서 인식하고자 하는 그 과정에는 항상 그 기반에 분광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겠죠. 분광 스펙트럼이란 무엇이냐?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사물을 보거나 무언가 대상을 볼 때 우리가 인지하기 위해서는 가시광선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가시광선이라 함은 바로 우리 눈이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빛의 요소겠죠. 그리고 그 가시광선 바깥쪽에는 우리가 우리 눈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빛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를 볼 때 가시광선으로 인지를 하는지, 그리고 그 밖에는 어떤 광선들이 존재를 하는지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분광 스펙트럼이라고 하면은 이 그래프가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시광선 구역이라고 하고요. 이 안에 있는 안에서 빛이 투사되는 이 빛의 이 그래프 내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의 구분을 하게 되고, 지금 자, 뭐 이 정도까지 우리가 구분을 한다고 하고, 그에 따른 값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자, 기본적으로 항상 분광 스펙트럼은 값이 380에서 760 사이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에 따른 또 위에 그래프가 하나 더 그려지겠죠. 지금 이 아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값에 대한 그래프이고, 그래서 380에서 430 정도, 그리고 430에서 또 480 정도. 자, 이렇게 항상 표시가 되는데, 자, 우리 눈에서 일단 인지를 할 수 있는 색상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빨강색, 주황, 노랑, 녹색, 파랑, 보라. 이 색상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 무지개 빛깔을 얘기를 하죠. 무지개 빛깔인데, 그 안에서 여기 남색이나 이런 색깔들은 세부적인 색깔이기 때문에, 이 색깔들이 섞여서 만들어내는 색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빨강, 주황, 노랑, 녹색, 파랑, 보라 6가지 색상을 우리는 기본적인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보는 다양한 색상들은 이 가운데에 빨강과 주황 사이에 섞여 있는 색이라든가 아니면은 각각의 색깔들이 섞여서 만들어내는 색깔들이죠. 이 가시광선이라 하면 이제 빛이 투사가 돼서 어떤 물체의 빛이 반사가 되면서 우리 망막이 인식을 하게 되면서
색을 우리 뇌로 인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가시광선을 통해서 이 그 빛들이 물체에 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이 색상들을 포함하고 어떤 물체나 대상을 비추면은 그 색상이 빛이 포함하고 있는 색상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색상에 반사가 되면서 우리 눈에 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 내에 소속되어 있는 이 6가지 색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그 유념을 해두면은 여러분이 빛을 디자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무대 위에 어떤 피사체를 빛을 반사시켜서 관객들 눈에 보여지게 만드는 그 과정의 그 작업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빨간색과 보라색 각각의 가장 가시광선 내에서 각각의 가장 끝에 있는 이 색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그 강조되는 마지막 끝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끝색들 바깥에는 각각의 또 우리 눈에 인지되지 못하는 광선들이 투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빨간색 밖에는 적외선, 보라색 밖에는 자외선이라는 광선들이 투사가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죠. 여러분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적외선 그 의료기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빨간색 빛으로 이렇게 비춰서 뭐 치료를 하죠. 치료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적외선이고 이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적외선 이러면은 뭔가 빨간색이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적외선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광선을 얘기를 합니다. 다만 그런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 눈에 보여지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연출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적외선과 자외선은 우리가 아는 우리가 눈을 망막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 가시광선 밖에 있는 선들이다, 광선들이다 이렇게 염두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색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망막 간상체는 빛의 밝기를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망막 추상체는 빛의 색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밝기와 색을 우리 망막에서는 구분지어서 인지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도 간상체는 이 피부에 그 완벽하게 덮이지 않기 때문에 빛의 밝기를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감고 뭐 환한 대낮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무대에서 뭐 이렇게 빛을 받고 있을 때 눈을 감더라도 빛의 그 밝기가 여러분한테 느껴지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망막의 간상체가 눈꺼풀이 덮여 있음에도 빛을 인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뭐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당연히 우리는 삼원색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삼원색이라 하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혼합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질 수 없는 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감에서는 뭐 항상 삼원색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색의 삼원색 이러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 빛에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쉽게 얘기하면 RGB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를 빛의 삼원색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합을 통해서 다시 만들 수 없는 색상이기 때문에 레드와 그린을 섞어서 뭐 다른 이 RGB의 색깔을 만들 수 없죠. 마찬가지로 블루를 섞어서도 색의 삼원색을 섞으면은 어떤 색이 나오죠? 물감을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레드, 옐로우, 블루를 섞으면은 무슨 색이 나오죠? 물감에서는
블랙이 나오죠. 검정색으로 모든 색깔이 이제 섞여서 이제 아무 색도 더 이상 연출할 수 없는 색깔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빛에서도 레드, 그린, 블루를 섞으면은 색과는 반대로 화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색을 투사할 수 없는, 어떤 색을 더 추가해서 연출할 수 없는 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RGB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빛의 삼원색으로 하고, 그리고 2차 삼원색으로는 CMY를 빛의 2차 삼원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비를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만져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나오는 신식 콘솔이나 무빙 라이트를 만져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RGB 베이스의 어떤 운영 장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020년 지금 시점에서만 보더라도 2차 삼원색인 CMY로 장비의 기본 연출 구성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CMY라 하면 당연히 시안이랑 마젠타랑 옐로우겠죠. 이게 2차 삼원색이죠. 마찬가지로 얘네끼리 섞어도 1차 삼원색처럼 또 화이트가 나오죠. 전부를 섞으면. 그래서 얘네끼리 섞으면은 이제 1차 삼원색이 나오는 거죠. 레드가 나오거나 그린이 나오거나 블루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삼원색으로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RGB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조명을 운영했다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CMY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장비들에서도 기본적으로 빛의 색깔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CMY가 훨씬 제약이 적다고 그래요. 그래서 RGB로 베이스를 만들기보다는 CMY로 베이스를 만들어야 전반적인 컬러의 느낌이나 여러 가지 색상들을 연출하기가 쉽다는 거죠. 물론 이제 LED가 발전을 하면서 이 색상에 대한 어떤 진화 과정이 RGB, CMY가 점점 상관이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죠. LED에서는 굉장히 제약이 더 적어지고 더 많은 색상들을 연출하고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이런 색상에 대한 제약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일반 라이트로 컬러링을 하고 그리고 컬러에 대한 감사논합, 가사논합을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RGB에 대한 이해 그리고 CMY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겠죠. 앞으로 조금 더 실습을 하게 되면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기본적인 이 정도만 RGB와 CMY 빛의 삼원색에 대해서는 가볍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색의 3요소도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자, 색의 3요소는 색상이 있고요. 그리고 명도, 그리고 채도. 자, 이렇게가 이제 색의 3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하자면은 색상은 hue, 명도는 value, 채도는 saturation 이라고 할 수 있겠고, 색상은 무엇이냐? 다른 색과 구분짓는 기본적인 특징. 다른 색과 구분짓는 기본적인 특징.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분짓는 특징. 굉장히 이 색상, 말 그대로 이 색깔, 빨간색이 가지고 있는 특징, 파란색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빨간색은 참 우리나라 말이 표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조금 정열적이고 붉은 빛깔이 돌고
뭐 등등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파란 색깔은 차갑고 푸른 빛을 띈다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한 그 내용을 담고 있겠죠. 요거는 잠시 뒤에 또 얘기를 하고, 명도는 바로 색의 밝고 어두움. 색상은 우리가 조명을 연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겠죠. 여러분이 뭐 콘솔에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무빙 라이트에 클릭을 통해서 무빙 라이트에 이제 무대에 투사를 하고, 그리고 그 색상들을 여러분이 무대에 조화롭게 섞어가면서 연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명도와 채도 같은 경우는 색상은 기본적으로 그 정도, 처음에 우리가 원하는 색상을 머리에 구상을 해놓고 무대에 띄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명도와 채도는 그 다음 단계에서 좀 디테일한 작업들을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명도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무빙 라이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워시로 기본적으로 어떤 색상을 무대 위에 비춰놓고 그 위에 내가 키라이트로 다른 색상, 뭐 탑라이트를 무빙 라이트로 하나 떨어뜨렸다라고 했을 때 이 바닥에 있는 워시 라이트와 내가 지금 떨어뜨려 놓은 키라이트와 그 조화를 위해서 빛의 밝고 어두움을 조금 조정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명도를 잡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섀도는 색상이 차지하는 비율이겠죠. 명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남색과 하늘색을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명도가 높고 낮고를 얘기를 하는 거죠. 색의 밝고 어둠이기 때문에 하늘색이 명도가 높고 남색이 명도가 낮은 거겠죠. 밝고 어두운 거. 그리고 채도 같은 경우는 색상이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컬러가 있을까요? 제일 설명하기 쉬운 컬러가 뭐가 있을까요? 이 필터의 117번 같은 경우는 블루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고 그린은 약간 차지하는 비율이 있다. 그에 비해서 이 필터 165번은 블루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커지고 그린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채도를 이런 컬러 필터를 통해서 우리는 연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컬러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무빙 라이트 베이스보다는 일반 라이트 베이스로 설명하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시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이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무빙 라이트로 연출을 해내는, 물론 전 과정에서, 디자인 과정에서 여러분이 색상을 어떻게 유출을 하고 구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라이트에 들어가는 컬러 필터를 공부를 하고 그 기준으로 무빙 라이트의 컬러를 연출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작업하시는 게 훨씬 디테일하고 좋은 작업들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추상적으로 컬러를 띄워놓고 그 컬러를 콘솔에서 그냥 임의로 우리가 터치를 해서 무대에 맞는 컬러를 뽑아내는다는 그런 작업보다는 일반 라이트의 컬러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컬러 필터 몇 번 등을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고 그 컬러 필터의 조합을 통해서 무빙 라이트로 컬러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작업 과정들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무빙 라이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베이스가 탄탄한 작업 과정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컬러를 얘기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컬러 필터를 기반으로 얘기를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리필터도 있겠고요. 가장 유명한 것들은, 그리고 로스코사에서 나오는 필터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동경 컬러도 썼었어요. 그래서 제페니즈 컬러라고, 이제 동경 컬러 이렇게 3, 4의 컬러를 썼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동경 컬러가 수입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리필터와 로스코 두 가지 회사의 컬러 필터만 여러분이 잘 암기를 해둬도 컬러 연출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가지 회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컬러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주요 컬러들이 있죠, 회사마다. 그런 컬러들 뭐 리필터에서 사용하는 주요 컬러 뭐 100종 정도 있고 로스코에서 사용하는 주요 컬러도 뭐 많아봐야 국내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한 50종 50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는 로스코 컬러를 훨씬 메인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리필터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로스코 필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프로스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로스코는. 뭐 간단하게 잠깐 생각난 김에 짚고 넘어가 볼까요? 로스코 필터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그 컬러 필터 뭐 로스코나 리필터나 앞에다가 이제 컬러 필터 앞에 항상 그 회사의 대표 이니셜을 붙여서 사용을 하죠. 로스코 같은 경우는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R132 컬러가 있고 또 R119번 컬러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죠? 로스코 또 뭐가 있을까요? 228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다 이제 로스트 컬러죠. 전부 다 빛의 그 빛의 명도를 떨어뜨리는 빛의 포커스를 흐려주는 필터, 프로스트 필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외에도 뭐 컬러 필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033을 굉장히 즐겼어요. 약간 연한 핑크 색깔인데 로스코 033을 굉장히 즐겨 사용을 합니다. 뭐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필터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일단 그 132, 119, 228 요 세 종만 알고 있으면은 밖에 현장에 나가서 프로스트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 그 컬러 필터 같은 색상이 들어가는 컬러 필터 같은 경우는 로스코는 이렇게 즐겨 쓰는 사용자가 있긴 합니다만 시장에서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해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에 반해서 리필터는 뭐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얘기하기가 힘들긴 합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뭐 저기 세군도 컬러, 세군도 필터를 먼저 얘기하면은 200번부터 206까지 전부 다 뭐 201, 202, 203, 204, 205까지 이렇게 해서 다 이게 세곤도 필터죠. 세곤도를 높이고 낮추는 세곤도 필터고 그 이외에는 119 같은 경우도 흔히들 이제 무대에서 밤 연출을 하는데 많이 쓰이는 이제 다크블루 계열의 컬러고 그리고 블루 필터가 굉장히 많죠. 17번, 165번, 174번 이쪽 계열이 전부 다 블루고 그죠? 그리고 누가 있냐 147 1581 엠버 계열의 컬러 필터도 있고 그 옐로우 계열도 있고 뭐 이런 핑크 계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게 뭐 180번, 181번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퍼플이죠. 퍼플, 딥퍼플, 라벤더 이쪽 계열의 컬러 필터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런 컬러들을 기반으로 많은 컬러 필터들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 로스코 회사와 리피터 회사의 컬러 필터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정확한 내용들, 뭐 그 컬러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에 대해서 암기를 해두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리필터 158번이다 이러면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컬러 필터를 이렇게 들춰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그 컬러의 느낌과 저 컬러 필터를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뭐 퍼네일이나 소스4에 껴서 무대에 투사했을 때 무대 위에 투사되는 빛의 색상 이 정도 감각은 이 정도는 그 빛을 감각적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서 그 얘기인즉슨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겠죠. 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감각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그 익혀 두시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디자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실제로 뭐 셋업 작업이나 뭐 포커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다못해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도 프로그래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디자이너가 요구하는 컬러 필터를 컬러를 무대 위에 바로 투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함에 있어서 그런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만들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얼마나 빠른 시간에 얼마나 정확한 컬러를 머릿속에 띄워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작업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빠르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많은 작업들이 굉장히 편해지겠죠. 그리고 뭐랄까 실수가 적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으로 컬러 필터들, 뭐 여기 프로스트에 대해서도 132를 꼈을 때 뭐 소스4를 가장 하드 포커스에 놨을 때 빛이 얼마나 퍼지는지 119를 꼈을 때, 228을 꼈을 때는 얼마나 퍼지는지를 여러분이 계산을 해두고 빛을 구상을 하거나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쉽게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도 많죠. 여러분이 디자인을 할 때 내가 디자인 그 과정에서 228을 넣었어요. 그래서 무대 셋업을 했는데 빛이 너무 많이 퍼져요. 이렇게. 그래서 교체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조명 크루들한테 119나 132 둘 중 하나로 프로스트 컬러를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죄송한데 뭐 228 컬러를 프로스트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이럴 때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132를 선택하냐, 119를 선택하냐, 뭐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빠르게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서 채택을 해서 저는 로스코 119로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여기에 다시 수정 작업을 하게 되면은 둘 다 껴보거나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한번 낀 작업을 다시 해서 작업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이 머리에 갖고 다니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프로스트 컬러 혹은 이 저기 세곤도 컬러 혹은 일반 그 컬러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외워두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게 단지 디자인할 친구들만 컬러를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조명은 어떤 일을 하건 컬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프로그래밍을 하건 하다못해 오퍼레이팅을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연 진행을 하다가 무빙 라이트가 예를 들어서 뭐 오류가 생기거나 뭐 순간적인 고장이 생기거나 아니면 일반 라이트에 컬러가 뭐 타들어가거나 이래서 순간적으로 오퍼레이터가 콘솔을 통해서 대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인터미션을 통해서 컬러 필터를 교체를 하러 가야 되는 작업이 필요할 경우 뭐 도면을 찾아서 뭐 맞는 컬러를 찾고 가져와서 뭐 컬러를 바꿔 끼는 이런 작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무빙 라이트 같은 경우도 내가 그 뭐 말을 내려놓고 그 뒤에서 뭐 컬러를 찾아내는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저 조명기가 가지고 있는 컬러는 이 정도의 컬러다라고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두시면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굉장히 그런 작업들이 편리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색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색이 띄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색을 봤을 때 느끼는 느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 뭐 무대 위에서 자주 안 쓰이는 색깔이 없는 만큼 모든 색깔들을 대체적인 색깔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색깔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해드리면은 여러분이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거는 내가 생각하는 색상의 느낌이랑 굉장히 조금 맞지 않는데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자주 색깔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성에 대한 성적, 술, 우울증, 저혈압,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색에 대한 의미들입니다. 색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 빨간색은 더위, 피, 위험, 혁명, 분노, 활동적, 용기. 자, 주황, 희열, 만족, 풍부, 가을, 일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이 동의가 가시겠지만 주황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써놓고 흔히 우리가 무대에서 사용하는 엠버 색깔의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무대 위에서 많이 연출하는 풍부, 일몰, 가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그 엠버 색상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노랑, 희망, 금, 명랑, 천박, 냉담, 피로회복, 경박함. 노란 색깔이 굉장히 재밌는 색깔입니다. 금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경박함, 천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제 양면성이 많이 있는 색깔 중에 하나죠. 초록, 안정, 평화, 안전, 중성, 여름, 압박감, 청록, 유령, 죄, 바다, 질투, 찬바람, 월광. 월광이랑은 이제 달빛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시안, 서늘함, 하늘, 물, 우울, 소극, 고독, 투명, 차가움, 불안, 불신, 파랑, 차가움, 냉정, 영원, 성실, 바다, 밤, 총자, 천사, 무한, 영원,
신비, 정화. 청자라 하면 이제 청색과 자색을 섞고 있는 약간 그 보랏빛 이전의 색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영어로 얘기하자면 약간 라벤더 색깔에 가까운. 보라는 말 그대로 퍼플이겠죠. 청자는 라벤더 혹은 바이올렛 색깔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보라는 창조, 예술, 우화, 위험, 공허, 실망, 신앙, 하양, 순수, 청결, 신성, 정직, 눈. 눈은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얘기를 합니다. 검정, 허무, 절망, 정지, 침묵, 부정, 죄, 암흑, 불안, 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기본적인 색상들에 대한 그 색상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입니다. 색상들이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동의가 되실 거예요. 자줏빛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자꾸 성에 대한 것과 이런 저혈압, 우울증과 같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빨강은 아무래도 좀 뭐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데 있어서도 뭔가 열과 관련되어 있는 것, 더위, 피, 혁명, 분노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다 이제 동의할 수 있는 색깔들이죠. 우리 실생활 주변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이미지겠죠. 주황 같은 경우는 희열, 아까 얘기했던 가을, 일몰 같은 거 우리 무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노랑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던 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박, 경박함을 내포하고 있는 색상으로, 명랑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그 노랑이라는 색상이 가지고 있는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죠. 초록 역시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 안정, 안전, 이런 부분들의 평화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은 은연중에 초록 색깔이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청록은 청록과 시안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안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둘의 색온도 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채도의 차이라고 할까요? 채도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거죠. 시안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와 그린이 둘 다 조금 채도가 낮은 색깔을 얘기하는 거고, 청록 같은 경우는 두 색깔 다 이제 채도가 조금 높은 색깔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청록 같은 경우는 유령, 질투, 찬바람, 달빛 전반적으로 보면은 조금 어두운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고, 시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서늘함, 불안, 불신, 그리고 투명, 차가움 이런 것들을 내포를 하고 있는 거죠. 파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대에서 많이 연출하는 것들, 바다, 밤, 냉정, 차가움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 출연진의 어떤 그 무대 위에서 연출되는 어떤 출연진의 감정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이런 색상을 통해서 많이 연출을 하죠. 냉정이나 지금 보면 나오는 것들, 우울이나 질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은연중에 기본적으로 색상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 실상에서도 많이 보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대를 연출함에 있어서도 이런 색상들을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청자 같은 경우는 천사, 무한, 영원 전부 다 내용들이 비슷하죠. 신비,
정화 다 비슷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라는 뭐 여기 우화 같은 경우, 위험 이런 거는 예전에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그 뭐랄까 귀족들이 많이 사용하던 색상 중에 하나죠. 보라가 우화, 위험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만들어져서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정들 귀족들이 색상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미지들이 생겨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보라가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귀족들이 사용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보랏빛을 구현해내기가 어려워서 귀족들이 귀해서 썼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쓰게 되면서 이런 이미지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양, 뭐 당연하죠, 뻔하죠. 순수, 청결, 신성, 눈 같은 당연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고, 검정은 절망, 정지, 암흑, 밤 이런 것들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색상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은 장면 연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일부는 무대, 일부는 뭐 전반적으로는 파랑으로 연출을 하고 그 중에 일부를 노랑으로 연출을 하면서 대비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는 뭐 냉정을 보여주면서 한쪽에 명랑을 보여주기도 하고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왜 그 밤을 표현하면 항상 파랑을 쓰냐라고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조명하는 사람들은 밤을 파랑으로밖에 표현을 못하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당연히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청록부터 시안, 파랑까지가 이제 그런 답변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죠. 지금 보면은 월광, 또 뭐 있을까요? 서늘함, 밤들이 주는 내용들이죠. 밤, 차가움, 찬바람, 여기도 차가움. 자, 밤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해가 없기 때문에 서늘해지고 추워지고 그리고 어두워지고 달빛이 있고 이런 의미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밤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청록, 시안, 파랑,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는 연출할 수가 있겠죠. 보라까지는 청자와 보라까지는 이런 색상을 통해서 밤을 연출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조명하는 사람들이 밤을 이 파란색 계열로 연출하는 이유는 이런 색이 의미하는 그런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이 있다. 그런 의미들에서 우리는 이런 디자인을 찾아내고 이런 색상 선택을 해서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딱 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단지 그리고 무대 조명에 한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그 예술 작품에 있어서 색상을 사용하는 것들이 영화에서도 요즘에 굉장히 색을 두드러지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색들이 각자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사람의 심리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관객들로 하여금 이 밤은 이렇게 연출이 됐고 지금 파란색이 딱 무대 위에 펼쳐지면서 지금은 밤이구나. 밤이 됐으니 저기 무대 위에 있는 주인공은 서늘하게 느끼고 있구나, 춥구나, 무섭구나, 외롭구나 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관객들에게 지금은 밤이야 라고 말해주기보다는 주인공이 지금 밤에 있구나 라는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연출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색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제가 그 이론 시험에도 그 출제를 할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세요. 물론 지금 그 수업하는 내용들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중간고사에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색에 대해서는 무조건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평생 조명하면서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